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8도가 예상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씨도 휴일을 아는 걸까요? 오늘 따스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치솟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반팔도 가능한 날씨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얇은 외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됐는데요.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초여름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고요. 내일도 크게 벌어진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4도, 영덕 26도, 포항과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고온 현상과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포항시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의 의식은 물론 경제 구조도 바뀌는 만큼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시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유학생 등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면 포항은 3월 18일 이후부터 40여일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병원인 포항의료원은 감염병을 전담케 하고 민간 병원은 시민 안심병원으로 분리하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 의료 마비 사태를 막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회 판매는 전국 지자체가 따라하거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포항시가 코로나 이후 준비도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백신 개발이 더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와 기업, 소상공인, 도시환경 분야 전문가 100인으로 범시민 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방역과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함께 다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병원과 요양시설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4대 밀집시설은 운영 자제 권고를, 공공시설은 단계적 운영 재개 방안을 마련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전지구적 감염으로 거대 부채 시대 도래와 원격 의료,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 생명과학 혁명 가속화 등 이전과는 분명 다른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싫든 좋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예, 그동안 세계화, 대량 유통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아무래도 우리 자신과 가정, 그러니까 탈중심화된 사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는 사회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재유행을 차단하고 침체된 지역 소비 확산, 연대와 돌봄을 강화하는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주민등록 인구가 1년 새 4천 명 가까이 감소해 50만 명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포항시 주민등록 인구는 50만 5,47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13명 줄었습니다. 남구 오천읍은 경기 침체로 1년 사이 1,100여 명 감소했고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된 북구 흥해읍은 4천여 명 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당선인이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욱 당선인 등 경북 초선 의원 3명은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난 24일 이철우 도지사와 술을 겸한 만찬에 참석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 그제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상견례에서 당이 큰 은혜를 입었다. 막내로서 선배 의원들의 뒷바라지와 허드렛일, 잡일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혼자 큰 절을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입사원처럼 인사를 시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대 교체, 보수정당 재건을 기대했던 포항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맞아 경주 보문단지의 일부 호텔과 콘도 등 숙박업소는 거의 모든 방이 예약되는 등 관광 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관광객을 많이 받는 숙박업소는 여전히 낮은 예약률을 보여 관광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황리단길. 중심에 자리한 객실 50실의 한옥 숙박업소는 황금 연휴 반짝 특수를 맛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거의 만실에 가까운 예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예약률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3일간은 예약률이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보문단지의 주요 숙박업소도 황금 연휴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보문단지에서 가장 많은 417실을 갖춘 이 콘도는 연휴 3일간 예약률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가 많이 찾아주시고요. 황금 연휴 기간에는 또 계속 집안에 계시다 보니까 또 안전하다고 느끼셔가지고 예약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소규모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근의 다른 콘도와 호텔도 높은 예약률을 보이지만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연휴 예약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주 손님이고 단체 행사 유치로 영업 활동을 하다 보니 아직 코로나로 인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연휴 뒤 숙박업소의 예약 상황도 아직은 대부분 50% 이하입니다. 여전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관광업계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면 관광 경기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내일이면 130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요즘 같은 재난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만 특히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에게는 일자리와 안전 위협 등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노동계는 재난 기간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방학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교 급식 조리원들은 계약이 3차례 연기되면서 생계가 곤란할 지경입니다. 총 연봉을 보장해준다 했으니 그걸 믿고 저희들은 교육감님의 하시는 말씀을 다 믿고 기다려왔고 참았건데 갑자기 4월 달 되니까 강제 휴업으로 내려져서 저희들은 너무 황당하고.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에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였던 의료 노동자들에게 아프면 쉬라는 얘기는 사치에 가깝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산재가 아닌 건강 문제로 소득에 손실이 있을 때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은 내가 유급휴가를 연차를 쓰든지 아니면은 해고당하든지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 사실은 말은 아프면 쉬어라고 얘기하지만 쉴 수 없는 조건이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해고 없이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파견, 용역, 하청 등 간접 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등 해고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유지 대책도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에게 총고용을 보장하고 해고를 금지시키는 법부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전태일법 제정을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어제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앞에서 세계노동절 1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회 안전망 확충, 해고 금지,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연대와 노동 해방의 새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생활임금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습니다.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어제 사실상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경증 환자 254명이 입소한 이곳에는 지금까지 남아있던 21명 가운데 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어제 오전 귀가했고 나머지 17명은 버스편으로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삼성인력개발원은 오늘 의료진에 이어 내일 운영요원이 철수하면 영덕연수원 전체를 방역 소독한 뒤 입소자들이 사용했던 침구와 가구 등의 시설을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안동 산불은 단일 자치단체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800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안동시는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함께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는 아직도 500명의 지원을 동원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주력하면서 피해 정밀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교부서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산불 현장을 찾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2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산불 피해 복구비까지는 재정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산불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또 국비 특별교부서 지원을 건의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생활안정자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간접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로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에서 2,832헥타르의 산림이 훼손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단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역대 최대인 800헥타르의 산불 피해가 난 안동시, 코로나19 사태에서 초기에 확진자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안동시가 이번 산불에는 어떤 행태로든 국비 지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동해와 관련된 인문자산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하는 연구거점센터 건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동해인문학센터를 설립해 동해안의 생활과 역사, 문화, 산업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수평선 넘어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 곳. 한국인에게 동해는 단순히 동쪽 바다의 의미를 넘어 에너지가 샘솟는 곳이자 환동의 교류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해는 우리 삶과 역사에서 핵심적인 장소이지만 그동안 동해와 관련된 인문학 연구는 미미했습니다. 동해인문학센터는 동해와 관련된 인문자산을 발굴해 체계화하고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동해의 역사와 인류학, 민속, 그리고 동해의 문학과 미술사를 연구합니다. 또한 북한의 동해바다를 연구하고 동해안 해녀 문화와 유배 문화 등을 체계화해 인문학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북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곳이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미 동해인문학센터 설립에 마중물 역할을 할 1차 연구 예산을 확보했으며 동해인문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와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자 법인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설립 예정인 다양한 어떤 그런 해양문화교육 출자 출연 기간에 담을 건지는 추후에 논의를 좀 더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인문학 연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동해 인문학센터 설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인문학센터가 저 역할을 한다면 경상북도가 동해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선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 여자고등학교가 중국 후난성의 한 고등학교와 마스크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경주여고는 최근 중국 후난성의 창진 빈주안고등학교로부터 의료용 마스크 3,000장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응원의 편지글을 받았습니다. 경주여고는 지난해 처음 교류한 이 고등학교에 올 1월 의료용 마스크 2,000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해오름 동맹도시인 포항, 경주, 울산시는 체류형 여행 상품 개발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3개 지역의 국내 일반 여행업체로 해오름 동맹 2개 도시 이상을 연계한 체류형 여행 상품 개발비 100만 원과 선정된 상품의 모객 실적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차 지원 상품 개발 신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며 선정된 우수 상품은 3개 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정밀 분석하는 정부 기관이 경주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방패물 정밀 분석센터를 경주에 세우기로 하고 내년도 설계 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정밀 분석센터는 35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 조성되며 원전 폐기물과 원전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방패물의 분석 작업 등을 맡게 됩니다. 울진 지역 골재 채취장에서 일해온 덤프 트럭 등 중장비 차주 40여 명이 장비 사용료 5억여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울진군 평해 월송리에서 육상 골재를 채취한 성운 개발이 지난해 9월부터 넉 달치 장비 사용료를 주지 않은 채 업주가 잠적해버려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 측이 허가량보다 많은 골재를 채취했지만 울진군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북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울릉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한 개별주택 공시 가격을 살펴보면 울릉도가 전년보다 8.53% 올랐고 포항 1.91%, 경주 3.29%, 영덕 3.6%, 울진 3.12% 올랐습니다. 날씨도 휴일을 아는 걸까요? 오늘 따스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치솟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반팔도 가능한 날씨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얇은 외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됐는데요.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계속해서 불씨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초여름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고요. 내일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4도, 영덕 26도, 포항과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고온 현상과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